교수님, 밈이 뭔가요? 밈이 영어거든요. M-E-M-E. 제 주변에는 어떤 분은 밈이라고 읽더라고요.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내면서 책의 중간쯤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잠깐 소개했던 개념이에요.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하는 그 유전자는 전달자잖아요. 일테면 전 세대에서부터 다음 세대로 어떤 형질을 유전자라는 물질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그게 발현이 되면 전 세대에서 보던 것들이 또 나타나는 거고 자식이 부모를 닮는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근데 이 유전자는 G는 종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도킨스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직접 얘기하면 이게 나중에 그냥 커져버려 가지고 자기는 사실 약간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만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사회과학 쪽에서 그걸 슬슬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유행 현상이라든가 정치에서 표를 얻는 뭐 이런 과정 이런 거를 오래전에 리처드 도킨스는 그걸 밈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본질이 뭐냐, 정의가 뭐냐, 당신이 생각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또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킨스한테 이제 다 돌아온 거예요. 도킨스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황스러웠다. 슬금슬금 발을 좀 뺄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덤벼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과학자가 할 얘기냐, 과학자답지 않은 비유를 냈느니 뭐 해갖고 한참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언급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런 질문이 나오면 난 별로 할 얘기 없다, 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수잔 블랙모어라는 학자가 갑자기 밈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생물학자가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갖고 책을 한 권 털커덕 낸 거예요. 뜻밖에도 이게 개념이 다시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종종 놀라는데요.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밈 얘기를 그냥 쉽게 막 하던데요. 저 양반들이 도킨스가 얘기한 밈이라는 걸 아나? 거의 이제 일상 용어처럼 돼버렸잖아요. 실제로 서양의 영어권 사람들이 이만큼 사용하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오히려 영어권보다 우리나라에서 이 밈이라는 게 밈이 돼버린 게 아닐까. 그냥 유행 뭐가 된 거죠. 저는 가능하면 영어나 외국의 그런 개념을 소개할 때 우리말로 어떻게든 옮겨보려고 제가 되게 애를 쓰거든요. 알림을 통해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어떤 실체다라는 뜻의 선전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터넷 밈을 즐기는 건가요? 이게 즐길 수밖에 없잖아요. 진화생물학을 가르치면서 저는 밈에 대해서 제법 여러 차례 강의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옛날 어느 원시 시대에 인류 초창기에 동물 한 마리 잡아다가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배도 부르겠다, 대충 옆으로 눕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중에 한 양반이 콩나물을 뭐 이렇게 좀 쳐봤단 말이에요. 저쪽에 있던 사람이 허벅지에다가 그거랑 비슷하게 누가 소리를 내니까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모여 앉았던 여러 명이 다 비슷한 리듬으로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시작한 게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러면서 번져나가는, 그것도 마치 유전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은 복제자를 만들면서 후세에 번져나가는 것처럼 당대에 더 많은 복제자를 만들면서 번져나가는, 이 원래 거랑 달라진 상태로 또 막 번져나가는 거죠. 그것 자체가 진화에서 벌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이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조합이 나타나고 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보면 이런 식으로 횡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번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제법 많다는 거죠. 그런 재미있는 거를 따라하려는 습성 이런 게
본능 같은 건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따라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를 흥얼거리면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같이 흥얼거리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 행동을 맞춰보려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튜닝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이런 문화적인 그런 전파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 설명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타인에게 막 퍼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왜 이걸 꼭 기어코 퍼뜨리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집단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뭐 그런 무렵엔 꼭 퍼뜨리려고 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다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왠지 그거를 누구나 다 하는 일이 돼버리고 그게 어떻게 다 보면 노동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 공유하는 어떤 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뭔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모두를 독려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그거를 하면 그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문제는 이게 어떻게 번져나갔을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전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능동적으로 전파되도록 시도하기 시작한 어떤 시점이 있겠죠. 그 부분은 참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 행동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우연치 않게 전달되는 모습을 인지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달하는 그런 행동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전달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아지는 바람에 예전 같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엄마 새가 자기 새끼 새들한테 나는 법을 가르치는 뭐 그거 정도? 근데 그것도 엄마 새가 얘들아 이렇게 나눈 거란다,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먼저 날아가서 안 나올 거야?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 그놈들이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뭐 날기도 하고 그래서 지가 알아서 배우는 거죠. 그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호모사피엔스는 참 남 가르치기 좋아하잖아요. 참 묘한 동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밈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뭐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밈들이 또 막 만들어지잖아요. 약간 패러디 해갖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번지고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있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더킨스가 생각했던 밈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까지 번져나갈 힘이 막강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SNS라는 이런 밈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광대 노름하는 그런 패거리들이 마을을 돌면서 저쪽 마을에는 뭐 이런 거 하던데 뭐 이러고 소개해주면 어쩔까. 그게 번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신문과 TV 시절에도 거기다가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보고 재밌네 우리도 해볼까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더킨스가 이런 인터넷 플랫폼을 알고 있었을 리 만무하잖아요. 저랑 만났을 때 그동안의 우여곡절 얘기는 간단히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걸 내가 한 거 같지 않냐? 그래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던데 그래 나도 그거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맞장구를 쳤습니다만 문명의 변화에 참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호되게 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까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선하고 좋은 것만 패러디를 하겠습니까? 도가 지나친 경우는 분명히
있죠.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하는 거 결코 옳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남이 규제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재미없어요.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스스로 규제하는 것처럼 좋은 규제는 없다. 내가 스스로 이 즐거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나를 규제하는 게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밈은 허용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인터넷 플랫폼에 돌아다니는 밈 짧은 동영상들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밈은 제 생각에 굉장히 흥미로운 진화생물학적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흥미로운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게 바로 밈이기 때문에 밈의 개념이 그대로 밈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밈이 벌어지는 그 현상 자체가 밈이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현상을 미리 정의해버린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일찌감치 밈에 꽂힌 사람이라서 오늘 이 주제가 저한테는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한 얘기 중에 어떤 게 밈으로 돌아다닐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